현재 미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가의 로비 세력들은 노선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보수 성향의 억망장자 찰스 코크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고, 미국 최대 규모 노조인 미국 노동연맹은 내년 대선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하면서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은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원래 차기 대선에서는 현 정권을 잡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유리해요. 역사적으로 대선 1년 전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평균 10%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게 일반적이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늦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불과 저번 달만 해도 지지율은 비슷했는데 한 달 새 트럼프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이 대선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도 대선 1년 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게 밀리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했죠. 이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매치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커 보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는 점이에요. 공식석상에서 잦은 말실수와 넘어지는 행동들로 인해서 건강 우려설이 확산되고 있는데, 올해 6월 치통으로 외교회담을 미루면서 건강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죠.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층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해서 아랍계 이민자들은 지지층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20, 30대 젊은이들은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 난민 쪽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유대인에게 반감을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하버드생들이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월가 기업들과의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를 건설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 국가들의 협공을 받으면서 유대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젊은 층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아랍계에서 넘어온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은 인종보다도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전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러우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가 약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도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어려워진 삶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전쟁 같은 국제 정치보다 국내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전쟁에 지원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전쟁을 빠르게 종료하길 원하고 있죠. 반면에 트럼프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리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경제가 될 텐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소비도 굳건하고 고용시장도 탄탄하면서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국이나 유럽 경제에 비하면 미국은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비교 대상은 다른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현재 바이드노믹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비해 본인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높은 금리로 인해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규모 파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바이든 정부는 경제 성장률 4.9%와 3%의 역대 최저 실업률을 홍보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낙태 이슈나 트럼프의 개인 사생활 공격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변화하게 될 미국의 정치 환경에 대해 우려스러운 분석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두 정치인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주요 거점은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2022년도 초 트럼프의 재기를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 2025라는 활동을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2025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연방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 확대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즉 연방 공무원의 선임과 해임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100만 명 정도의 연방 근로자를 대폭 축소하면서 법무부 자금을 삭감하고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를 해체하며 교육부와 상무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행정부서가 없어지는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강력해진다
하신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공격했던 텔레비전과 인터넷 회사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한다는 내용과 함께 화석연료의 추출 및 사용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어요. 추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또한 살생부를 만들어서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연방 공무원들을 즉각 해고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트럼프의 기환이 현실화될 경우에 차원이 다른 미국이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가 기환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지 빠르게 캐치해야 되는데 아마도 미국은 현재보다 더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를 선호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즉 전기차에 주는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현재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열심히 저점에서 담고 있죠. 이 선택이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7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어요. 아태 지역에서 대미 투자가 2천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 중 한국의 비중이 25%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죠.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다면 IRA 법안 취소가 될 겁니다. 세제나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간에 영향을 적게 받고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섹터를 고르는 방법도 한 가지 팁일 수 있겠죠. 물론 미국의 대선은 앞으로 1년이나 남았고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뭐 벌써부터 신경을 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은 연초부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시작하곤 합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주식을 매수하다가 마이너스가 나면 플러스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주일이 1개월이 되고 1개월이 10개월이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연초에 물리게 되면 연말까지 시간 금방 갑니다. 애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정치적인 영향도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하신다면 앞으로 나타날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위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은 좀 줄여주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늘려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